반갑습니다. 예. 금강경을 14분까지 했고요. 금강경은 내용적으로 14분까지 한번 일단락 하고 또 15분부터 이렇게 또 부성상 좀 반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금강경은 이제 14분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견우직녀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가지고 밤에 비가 제법 많이 온 것 같은데 둘이 만나서 1년 만에 만나서 상봉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린 걸 보면 두 사람이 정이 아주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소리 없이 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두 사람이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정이 그만큼 깊었구나. 둘이 참 사랑을 했구나. 오늘 아침에 그냥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뭐 일기예보상으로 밤이 되기도 전에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랬는데 낮에는 비가 안 왔네. 그런 거 보니까 견우하고 직녀는 나름 정이 깊은 부부지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황상제가 나름 능력자인 두 사람을 이렇게 연을 맺어줘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좋은 가정, 주변에서 부러워할 그런 가정을 잘 꾸리라고 해서 연을 맺어줬는데 둘이 그냥 만나고 보니까 궁합이 너무 좋아. 그 궁합만 좋은 게 아니고 속궁합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서로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둘을 헤어지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랬습니다. 견우직녀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정이 깊구나. 그럼 이 연애와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3단계로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갈망하는 거. 나도 연애를 하고 싶어. 주변에 좀 좋은, 좀 멋있는 이쁜 여자 없나? 나도 연애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속에 욕망이 막 일어나는 단계.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탁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끌림의 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트하는 단계. 데이트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서 정신 못 차리네 막 요거는 이제 후반기고 이렇게 눈에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뭘 해도 좋고 무슨 옷을 입고 와도 이쁘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멋있어 보이고 그런 시기. 이게 이제 끌림의 시기인데 끌림의 시기의 전반부는 어떻게든 내를 멋있게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잘 보이려는 노력. 이때는 연애라기보다 일종의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마치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내 표를 만들까 해서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둘이 좀 눈이 맞으면 그때부터 스파크가 불이 붙고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기간,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말,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거는 오래 못 가죠. 학문적으로도 봐도 1년 3개월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거 딱 넘어가면 식어요. 이게 몸 안에 호르몬이 이제 그렇게 해주는 호르몬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애착의 단계. 처음에 갈망, 두 번째 끌림, 세 번째 애착의 단계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완성이 된다. 애착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이죠, 정. 정의 본질은 애착, 집착, 그겁니다. 그리고 애착이나 집착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소유욕이죠. 내가 저 사람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유하고 싶다. 뭐 그런 감정, 소유하는 느낌.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 그럼 이제 견우와 직녀 같은 경우는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러듯이 데이트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뭐 그 우리 3박 4일로 한번 쫙 동남아나 갔다 올까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랬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단계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갈망의 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끌림의 단계. 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인연을 맺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그냥 둘 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1년 반 동안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요게 이제 갈망의 단계입니다. 요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동물들을 보자.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동물을 보면 동물과 비교하면 사람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뭐냐 하면 면접장에서 면접하러 온 그 응시생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면접장에는 여럿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짝짓기 할 때는 한 명씩 이제 수컷 내지는 암컷이 상대방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털이 윤기가 흐르는가, 사냥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쫙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3번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3번하고 짝짓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3번은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마치 면접장에서 시험 면접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물들의 짝짓기는. 짝짓기 하고 나면 끝이죠. 어류라든가 물고기,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다음에 도마뱀 같은 파충류 이런 친구들은 육아를 안 합니다. 그죠? 물고기가 새끼 키우는 거 봤습니까? 물고기는 그냥 암컷이 먼저 이제 난소를 쫙 뿌리고 나면 수컷이 그 후에 이제 정소를 뿌리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새끼들은 지 알아서 부화해가지고 그냥 지 알아서 큽니다. 그죠? 그러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같은 친구들은 육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제 우리 조류나 포유류 정도 오면 그래도 육아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길어봐야 몇 주, 그렇죠? 조류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이 어린 새끼들이 영양분을 엄청 축적을 해서 한 번에 날아서 둥지를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봄에 보면은 주로 나무 밑에 떨어진 새끼들이 봄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탈락한 친구들이죠.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 때문에 뭐 양육기간이 한 3주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암수가 다 하루 종일 먹이를 갖다 날라주죠. 한 3주 지나면 끝이에요. 육아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포유류라고 해도 사람만큼 이렇게 육아기간이 긴 동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들의 그 짝짓기 하는 모습, 그 과정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물들은 짝짓기 하는 이유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간들은 데이트라는 목적이 종족 번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범주가 완전히 달라요. 범주가. 데이트해서 이렇게 연애하는 과정과 어떤 사랑을 하는 과정이 범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 우리가 연애라고 말을 할 때는 처음 갈망의 단계와 끌림의 단계까지를 포괄할 수가 있고, 어떤 결국 좀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애착의 단계, 서로 간의 정이 이제 깃드는 그런 단계는 사실 연애라는 표현에는 별로 안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사랑과 연애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그럼 연애가 전혀 없었냐? 그건 아니죠. 보면은 뭐 우리들은 경험 못했지만 저기 물레방앗간에서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몰래 만나가지고 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는 했죠. 이게 그 마을에서 촌락에서 요즘처럼 아예 그냥 데이트 산업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양성화되고 번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본능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몰래 요즘 말하는 데이트를 했지만 그것이 곧 결혼으로 가는 건 아니죠. 갑돌이하고 갑선이도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서 서로 좋아, 니 좋아, 내 좋아 그랬는데 갑선이는 결국 저기 다른 동네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죠? 결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데이트, 뭐 연애는 비공식적이고 부분적이고 좀 음성적인 거고, 양성화되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뭐 축제 기간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치면은 단오 때, 단오 같은 때에는 선남선녀들이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막 사인을 주고받고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정해져 있었죠.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짝짓기의 방식이. 그랬는데 요즘 와서 달라졌어요. 연애라는 게 양성화되고 하나의 커다란 데이트 산업이 돼버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로 전 지구상의 데이트라는 문화가 완전히 어떤 모종의 이유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은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카페 사장, 식당 사장, 극장, 뭐 이런저런 숙박업체 사장들,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은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한 축입니다. 그게. 어쨌든 연애라고 하는 것은 좀 끌리는 단계까지를 주로 포함을 하고 있다. 근데 서로 범주가 달라. 실제로 보면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둘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몸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 도파민인가 그런 애들이 분비가 된대요. 그 활성화되는 부위도 마치 그 마약 중독된 사람, 이 뇌를 찍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에 중독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사진을 찍어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하고 똑같대. 활성화되는 부위가. 그래서 시련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게 힘든 거예요. 마치 마약을 끊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을 좀 서로 간의 유대감, 긴밀감, 뭐 친밀감, 하여튼 정은 좀 표현하기가 힘든데 요거를 그 좀 서로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인가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 호르몬 자체가 다르대. 그러니까 이거는 작동하는 방식도 다른 거죠. 범주가 다른 거죠. 이거를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연애는 뭐 다들 경험해 보실 거니까 이런 거고,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죠.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부부 간의 호칭이 있죠. 뭐 여보라고 하기도 하고, 당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호칭을 씁니다. 근데 여보라는 호칭은 부부 간에만 쓰죠. 그죠? 물론 이제 부부가 아닌데도 여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여보라는 호칭은 마치 우리 두 사람은 친구 관계가 아니고,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은 부부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호칭이 여보라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이 호칭 안에 어떤 좀 감정적인 이런 뉘앙스가 있기보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신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남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신이 먼저 하지 그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자. 그럼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예를 내가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다. 그 누가 물어보기를 저 두 사람이 부부 같아요? 아니면 불륜한 커플 같아요? 물어보면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경우는 불륜 커플끼리면 당신이 하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부부 간에 쓰는 표현이지. 당신이라는 말은 부부 간에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아주 대상화시키고 무시하는 표현인데, 당신이라는 말은 2인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이게 이상하게 부부 간에 쓰면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마치 그거는 부부 사이에서만 그게 딱 들어맞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지. 당신이라는 표현이.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보통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잖아요. 너. 너라는 말은 2인칭에 대한 그냥 이렇게 존칭 그런 게 아니죠.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임마 똑바로 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너는 그냥 너에 대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자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게. 이렇게 말할 때는 높은 사람이 자기 밑에 사람을 대우해주는 표현이죠. 2인칭인데. 그죠? 너라고 말하는 거는 좀 대우해주는 게 아니고, 표현을, 자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좀 대우해주는 표현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칭으로 하는 2인칭은 뭡니까? 말하자면 자네에 반대되는 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칭으로 부르는 2인칭.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죠? 대개 그런 경우에는 윗사람의 직책이나, 성함이나, 소속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지, 호칭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부부간에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 가지는 그 묘한 뉘앙스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부간에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두 사람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에 대해서는 존칭의 표현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죠. 이미 너나
당신이란 표현을 부부간에 쓸 때는 당신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거기에 외국인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는 거죠. 당신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짝짓기고, 좀 표현을 좀 천박하게 하자면, 물론 연애하는 당사자들은 우리가 무슨 짐승이야 그러겠지만 본질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연애는 짝짓기고 사랑은 정이다. 정은 애착 관계다. 근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는 서로 소유하는 관계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어떤 부부 간의 정의 관계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템플을 하는데 젊은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연애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막 상대방이 막 좋다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하니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물론 질문한 분이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가 뭐. 그 나이에 뭐 얼마나 사랑을 해봤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 다른 거는 그거는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야. 다른 거는 다 무시해도 돼. 딱 하나 있어. 아, 요거는 제 경험에서 제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저도 한때는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 둘이 속궁합이 맞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가치관이 같고 고향이 같고 성격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근거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만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전적으로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준다는 말은 그 사람은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 말도 안 되는 인간,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한다고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아니야,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는 이해해. 라고 말해 준다면 그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나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은 지난하죠. 사람마다 다르고 연애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이런저런 거 따져가지고 같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고 뭐 과정은 다양하겠지만 결론은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네한테 있다면 그건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냥 낭만적인 사랑. 그 아까 말했듯이 이 내 몸 안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멋있고 무슨 말을 해도 좋아 보이고 잠깐 그런 거죠. 길어봐야 1년. 요거는 그냥 서로 끌리는 단계. 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이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끌어당기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부부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부부는 의리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공감 안 하는 모양이네. 뭐? 안 할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부부는 의리라는 말이 뭐냐? 제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당신은 내하고 의리를 저버리면 안 돼. 당신은 내 편이야. 응? 이거거든, 부부는. 다른 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왜 부부는 의리가 돈독해야 되냐? 어제 말했지만, 부부는 같은 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같은 뭐, 공동 운명체. 그런 거니까 더더욱 의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 맥락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 이야기했죠. 계속 강조하지만 이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뭐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로지 남녀 간의 사랑.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인간들에게는 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자식들은 아무리 길어도 한 2년 정도면은 지 혼자 그냥 다 크고 독립을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한 뭐 1년, 2년 정도는 하루라도 부모가 케어를 안 해주면 생존 자체가 위험하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까지는 부모 밑에 있지 않으면 애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정도까지. 우리가 저 못 사는 나라, 최빈국에 가면 어린 아이들도 돈을 벌려고 거리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대략 10살 좀 넘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이제 막 겨우 걷는 애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막 돈을 벌고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한 10살 정도는 넘어야 어디 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정말 보잘것없지만 벌어올 수 있어요. 뭐 심부름을 하든지 뭐 리어카를 밀어주든지 짐을 날라주든지 뭐 그런 저런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육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은 안 그러면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면은 10살 돼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 사회에서 10살짜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떻게 뭐 정권을 막 뭐 하고 저같이 법문을 하고 못합니다. 최소한 20대 중반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의 몸은 다 컸는데
사회적으로는 성숙을 못한 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즘 사회는 워낙 복잡하니까 먹고 살려면 기술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거 해치고 나가려면 거기에서 10살에서 플러스 한 10년 이상 또 부모 밑에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자식들을 케어해줘야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 발수록 더 길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20년 이상을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려면은 부부 간에 정말 뭐 의리든 뭐든 끈끈한 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은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운 정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어야 가정을 깨지 않고 어쨌거나 20년 넘게 30년 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동물보다 사랑에서 정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육아를 오래 해야 되니까 20몇 년 이상을 자식을 케어를 해야 돼. 한 명만 있으면 20몇 년인데 하나 더 놓으면은 더 해야 되잖아요. 30년 넘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사회 진출이 더 늦어져 가지고 30대 초반이나 돼야 뭐 어떻게 겨우 제대로 좀 번듯한 직장에 갈똥말똥하니까 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남녀 간의 사랑에서 정이 유독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육아 기간이 길어졌냐? 사회적으로 긴 거는 빼고, 원래 이제 우리 사람들이 영장류란 말입니다. 저쪽 아프리카가 예전에는 이제 막 숲이 막 우거져 있었는데, 이 지구의 기후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니까, 기후가 변하면서 아프리카에 초원이 막 생겼잖아.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 나오는데 보면은 그냥 정글이 아니고 초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선조들은 나무에 막 원숭이들처럼 나무 사이를 막 다니면서 과일, 열매 이런 거를 따먹고 살았는데 기후 변화가 막 돼가지고 물론 이게 1, 200년 사이에 변한 건 아니고 몇만 년에 걸쳐서 변했겠지. 초원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나무 사이로 막 다니면서 과일 따먹할 수가 없어.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야 돼. 곤충도 먹어야 되고, 덩치 큰 놈들은 못 잡아먹지만, 뭐, 토끼나, 거기는 토끼가 뭐, 쥐나, 뭐, 어쨌든, 뭐, 이런 채식만 못하죠, 이제. 잡식을 해야 돼. 육식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그죠? 발톱이, 뭐, 호랑이나 늑대같이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야 되고, 저 사슴이나 영양 같은 애들 막 쫓아가서 잡으려면은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야 되고, 또 그런 애들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쫓아가려고 하면은 이 심혈관 쪽이 이제 심장이나 이런 데가 폭발적인 힘이 순간적으로 팍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야, 우리는 몸을 이렇게 육식, 사냥을 하게 맞도록 몸을 바꾸는 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뇌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자. 그럼 뇌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놔야 돼. 동물들은 보면 사슴이나 말이나 출산하자마자 지발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잖아, 보면. 근데 사람은 자기 발로 걸으려고 하면 최소한 뭐 10개월, 1년, 한참 걸립니다. 원래는 다 만들어서 출산을 해야 정상인데, 반만 만들어가지고 출산을 해.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네가 보이는 걸 다 학습을 해야 돼, 이제. 그래야지만이 본능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새로운 걸 뭔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간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겁니다. 육아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부의 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 권태기도 설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부마다 다르지만 10년 내외로 권태기가 심각한 권태기가 온단 말입니다. 이혼을 막 고려할 정도로 보면은 그게 왜 오느냐? 대개가 보면 애가 이제 한 10년 전후면은 대충 첫째가 막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2, 3, 4학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지 혼자 놔둬도 잘 먹고 하는 시기, 잘 노는 시기. 부모의 케어가 사실 육체적으로는 거의 필요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는 두 사람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이 막 깊어져. 근데 자식들이 다 컸어. 그럼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간의 정이 이제는 굳이 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태기를 막으려면 애들이 싸가지가 없으면 되겠죠. 애들은 너무 잘 키워도 안 됩니다. 애들이 싸가지가 없으면 없을수록 부모는 골치 아파가지고 둘이서 아이고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면은 또 부부 사이에 정이 더 깊어질 수가 있죠.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연애와 사랑은 다르다. 연애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짝짓기고 사랑은 정이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거다. 왜 사람에게 정이 강조되는가? 그건 가족이라는 그 단위가 사람은 유독 10년, 20년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족이라는 단위를 지키고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부부간의 정도 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개가 보면 이게 템프로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질문의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좀 연애를 진득하니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남자가 내를 찰 것 같으면 그래도 여자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냥 반짝반짝 스치고 지나간 연애가 아니고 진득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애보다는 어떤 사랑의 감정,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감정을 자신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왜냐? 육아의 책임은 아무리 부부가 공동육아를 한다지만 책임은 1차적으로 여자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랑의 비중은 제가 말한 정의 비중을 많이 두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짝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짝짓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이게 서로 영역과 관심이 어긋나다 보니까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같은 연애라는 말을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이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애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처지는 것도 아니고 왜 연애를 못하냐? 왜 결혼을 안 하냐?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결혼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관점에서 연애를 강요하는 사회예요. 연애는 돈이 돼. 그죠? 나가면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뭐 이런저런 숙박업체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막 돈을 써요. 돈을 쓰라고 사회가 막 어떻게든 뭐 광고든 뭐든 그냥 계속 좋은 옷 입으라고 그러고 멋있는 차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게 다 잘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연애를 하라고 막 그냥 권장을 하지 지금 말한 이런 가시밭길 같은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하라고 권장을 안 해,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야말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 주체적이고 똑똑하고 진짜 똑 부러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세상이 이런데 지가 뭐고 잘났다고.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잘 살면 삶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결혼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 갖춰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결혼 준비하다 보면 평생 다 갈 것 같아. 그러면 내 차라리 그럴 바에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이게 더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이런 이유들이 겹치니까 결혼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애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나 문화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결혼의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서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자식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도 허리가 휘잖아요. 네, 어쨌든 견우정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애와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이제 큰 고비들은 다들 이제 웬만한 고비들은 넘기신 분들이라 이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분이서 홀가분하게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잘 그렇게 두 분들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미운 정보다는 고운 정을 앞으로 좀 많이 쌓아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